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취업하게 돼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제 주변에는 항상 그래도 뭐 친구든 가족이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필요할 때만 좀 찾는 것 같고, 항상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진짜 세상에 믿어야 될 사람은 그냥 나 혼자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진짜 정말 그래서 진짜 진정한 친구라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진정한 친구 관계란 뭐냐? 네. 그가 내 돈을 훔쳐도 내가 그를 믿어주고, 그가 나를 욕을 해도 나는 그를 믿어주고, 그가 나를 해쳐도 나는 그를 믿어준다. 이게 친구예요. 네, 근데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그냥 그 친구가 저를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친구 관계라는 거는 자기가 친구 관계가 어떤 관계냐니까, 친구 관계라는 말을 쓸 때는 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친구 관계다. 아,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하고, 이거는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그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그가 날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인간관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인간관계고, 네. 그가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고, 사랑 안 해도 사랑하는 게 연인관계다. 그가 나의 애인이다, 이 얘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신체 장애라도 내가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거라도 내가 그를 보살피면 나는 그의 엄마고,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들어야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게 말도 안 듣고 엉뚱짓 하면 미워하면 그건 이웃집 아줌마지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친구 관계가 아니고,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친구 관계냐 아니냐의 증거다, 이 말이야. 제가 그러면은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건 바뀌고 안 바뀌고 없다니까. 네. 내가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 관계라니까. 네. 그건 자기는 지금 그가 나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나쁜 놈이다 하면 내가 그를 친구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인간관계라는 거, 이름만 친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친구 관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친구 관계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는 지금 친구 관계를 맺을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알았어요? 네. 어떻게 자기가 친구를 사귈 만한 수준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처럼 말이야,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사랑을 배신하고 그럼 난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랑관계의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만 있지. 인간관계.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이익이 되면 내가 좋아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남편이 손해 끼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거는 연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연인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는 거를 논하지 말아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욕망이라 그래,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맺고 사니까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관계를 맺었지 친구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아직.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문제다 이런 얘기야.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저는 평소에 그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이렇게 자주 들어주고 이제 그에 맞는 그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성격인데 최근에 한 동생을 고민을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제가 관심 있어하는 여성분과 그 동생이 관심 있어하는 여성분이 동일 인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 동생을 좋게 해줘야 될까 아니면은 제가 방해를 해서 제가 어떻게 뺏어야 될까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솔직히 겉으로는 동생한테 잘해봐라라고 말을 하는데 네. 속으로는 넌 안 돼라고 네. 말해주고 싶은데 네. 예, 이제 사람 이제 인연이란 게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해주라고 해야 될지. 네네. 동생 보고는 잘해주라고, 잘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동생보다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아 그럼 정생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네요. 그런 거는. 아니 동생 보고는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동생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보다 한 수 더 위로 잘하면 저는 그럼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 가능성이 높지. 그렇다고 동생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격려를 해주면서 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듣는 사람이 저게 스님 답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 경찰한테 걔가 도망을 가요. 경찰이 막 도망을 가는데 경찰 마음은 어떨까? 잡히고 싶어요? 안 잡히고 싶어요? 네? 아니 경찰에 도둑은 잡히고 싶어요? 안 잡히고 싶어요? 안 잡히고 싶겠죠. 경찰은 막 잡으러 따라가는데 잡고 싶었겠어요? 안 잡고 싶겠어요? 잡고 싶겠지. 그럴 때 도둑이 나한테 물어요.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하면 안 잡혀요? 이러면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가르쳐줘요. 근데 경찰이 또 물어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물으면 잡는 방법 가르쳐줘요. 그럼 못 쓰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도둑놈이 내 말 들으면 도둑놈이 이익을 보고 경찰이 내 말대로 하면 누가 이익을 본다? 경찰이 이익을 보는 거고. 그런데 스님 둘 다 말 들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둘 다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둘 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래. 둘 다 어떻게 성취될까? 네, 그때 관세음보살이 화연을 했어. 도둑놈으로 화연해서 경찰한테 잡힘으로 해서 어때요?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도망을 가고 경찰은 경찰대로 잡고. 그러면 엉뚱 사람 누구 하나 손해봤지?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한다. 자기를 희생해서 구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정도로 기적을 보일 만한 경우는 제가 볼 때 별로 많지 않아요. 이유는 별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항상 잘하도 격려를 해주고 좋은 정보를 조금씩 제공해주되
제공해준 정보까지도 나는 아니까 나는 그보다 더 잘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동생을 좋다 하면 이거는 여자 마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동생이 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동생을 해친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첫 심보가 어땠어요? 동생이 좀 못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 그럼 나중에 후회가 돼요.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 그죠?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까지 줘가면서 그러나 나는 그 아이디어 준 정보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러면 돼요. 저는 제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스님의 어떻게 도움을 좀 무슨 구합니다. 일이라는데? 친구가 이제 각 결혼을 하고 네. 아기도 있고 정말 단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네. 갑자기 남편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간호를 계속 지금 한 3달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병원에서 간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할 건 없어요. 제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병원비 하라고 조금 보태주고 가끔 불러 내가 밥 좀 사주고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지. 자기가 뭐 친구의 인생을 뭐 어떻게 위로한다. 근데 그런 그게 할 필요 없어. 친구 일만이 아니고 혹시나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그럼 그런 친구 일에는 자기는 할 일이 없고 예,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제가 일어나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거는 안 당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자기는 안 당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친구가 와서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이 있지만 뭐 난 맞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물을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가지에 물을 담아 가다가 넘어졌어. 반을 쏟았어.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그래서 아이고 물이 반이나 쏟았다, 아이고 반이나 쏟았다 이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급판이단 말이야. 근데 딴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탁 넘어져 가지고 반을 쏟았는데 아이고 반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똑같이 반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반을 생각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남은 반을 생각해서 뭐 한다? 웃는 사람인데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가지 물을 반을 쏟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거를 잃어버린 반을 생각하면 울 때 불행이 오고 남은 반을 생각하고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문제예요. 수술하다 심장마비가 탁 죽어버렸으면 어때요? 섭섭하겠죠. 근데 안 죽고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죽은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맞습니다. 낫지. 오래 좀 시간을 끌면 어때요?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 지금은 안 들 것 같지. 시간이 들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정을 떼고 죽었어요? 안 떼고 죽었어요? 떼고 죽었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할 수도 있죠. 내가 죽였어요? 지가 알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면 걱정이 한이 없고 걱정을 안 하면 걱정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쓰러진 남편을 걱정하는 거는 쏟아버린 물하고 같고 남은 물이 뭘까?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픈 마음을 내면 아이는 어린데 슬픈 심성이 형성돼가 평생을 슬프게 사고 엄마가 즐거운 마음을 내면 아이는 평생 즐겁게 살아요. 애하고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남은 물을 보고 기뻐하듯이 지금 엄마가 울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서 웃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웃으려면 웃어집니까? 안 웃어지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웃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돼요.
그럼 남편은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걸로 끝이지만은 아이가 잘못되면 이제는 남은 평생을 어때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걱정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바가지 물을 생각하다가 남은 물까지도 버린다.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친구가 가서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서 그런 말 하면 친구가 그게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니까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 친구가 안타까우면 나중에 스님 법문할 때 와서 질문하라고 알려주면 되지. 자기는 할 수 없어. 자기는 그런 건방진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는 뭐 한다? 그냥 즐겁게 돼야 돼. 아이고 친구 걱정이 돼 이러면 안 돼. 친구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알았어요? 그다음 병원비 조금 담은 10만 원이라도 가서 주면서 아이고 많이 못 보태서 미안하다 보태줘라 이러고 얘기하고 애하고 즐겁게 놀아주고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 힘들긴 하지만 애기한테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거기 너무 빠져들면 안 돼.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남의 일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빠져들면 친구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기한테도 아무 도움 안 돼. 저도 엄마 수업을 봤었는데 네. 제가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키워야 되나. 직접 애기 있어요? 예. 요즘 직접 몇 살이에요? 아기가 첫째는 4살이고 둘째는 9개월입니다. 9개월이요. 직장 그만두고 애기 키우세요. 근데 첫째는 제가 왜 엄마 수업을 계속 이렇게 자꾸 봤냐면 엄마 아빠가 심성이 고우면 그냥 따라서 아기도 심성이 고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더라고요. 너희 근데 3살 때까지는 그 엄마가 심성이 곱고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잘못 읽어서 그랬지. 근데 4살 이후에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무조건 업어 키워야 된다. 정말 떨어지면 안 그렇게 해야 된다. 됩니까? 예. 직장 그만두고 해. 직장이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어미닭은 예. 닭도 어미닭은 지 목숨 걸고 병아리 보호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얻고 가면 돼. 직장 그만둘 필요는 없어. 애기 얻고 직장 가면 돼. 그 직장 투쟁을 해야지. 애기 얻고 직장을 가든지 재택근무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니까 바꾸려면 첫째, 애기를 딱 낳으면 3년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좋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아기가 잘 됩니다. 그게 도저히 돈이 없어가 안 되면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돼. 집에서 근무하더라. 세 번째 그게 안 되면 직장에 애기 얻고 와서 근무하다. 은행 직원도 애기 얻고 해가면서 이렇게 근무하면 돼요. 우리 농촌에 밥 메고 할 때 다 애기 얻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애기 얻고 밥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직장 그만둬라는 뜻은 아니에요. 직장 애기한테 이것만 되면 돼요. 엄마가 널 버리지 않는다. 어떤 다른 이유로 너보다 우선적인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직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면 애기가 이 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지금 뭐 일제 분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제 기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얻고 다니면 돼요. 직장 그만 안 둬도 돼. 무슨 직장이에요? 예? 얻고 다니면서 영업하면 되지. 그럼 영업도 더 잘게 한번 해보세요. 영업 여기 얻고 다니면서 영업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싶으면 영업하면서 얻고 다니면 되고. 남편 뭐예요? 사무직인데요. 남편 자기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남편이 그만둬도 먹고 살기는 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만둬도. 제가 저는 그만두면 안 되는데. 아니 자기가 그만두면 집안에 뭐 예, 애기 키우다가 생활은 되는데. 되면 됐어. 그래요. 뭐 왜 못 먹고 그 그만두면 나중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예,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 직장 복귀가 아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희생정신이 제가 없는 것 그렇게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살면 이제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도 애기 뭐 안 하면 버리든지 말든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제 애기가 크면 사춘기 넘어가고 하면 이제 애미기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직장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온다 해봐야 그때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건 몇 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얘기해요. 그때 이미 그르쳐 버리면 다음에 과보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집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 와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땐 그때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만두든지 얻고 직장 가든지 그러면 돼.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또 길이 있어요. 다음에 과보를 받든지. 과보 받는 거 저게 제일 쉬울 거예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10년 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애기 어릴 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춘기 때 애기 애먹여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상담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안 해봐도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눈에 훤하게 보이면 정신 좀 들겠지.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몸에 나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끊는데 폐에 니코틴이 드럭드럭 붙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때요? 이렇게 끊는 사람이 많아요. 눈에 보여줘야 돼. 고민 해소됐어요? 고민이 더 돼요? 고민이 더 됩니다. 그러면 정문적설 잘못한 거예요. 정문적설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 고민이 더 되니까 이거는 빵점이에요. 아닙니다. 네, 재밌었죠? 네, 인생이랑 이래 재밌어요.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어느 누가 아니에요. 남편이 저렇게 병들었다고 내 인생을 슬피 보내면 누 손해다? 나만 손해. 남편이 죽었다고 내 인생을 불행히 보내면 누 손해다? 내 손해요. 자식이 애먹인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면 누 손해다? 내 손해요. 남편이 애먹인다고?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더 좋지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안 죽고 살았다. 첫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 사는 게 뭐가 좋나 싶죠? 그래도 사는 게 좋아요.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서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아이고 살았네 기쁘죠? 자, 눈 어두워 봐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런 가운데도 눈에 보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귀에 들리니까 좋고 걸어다니니까 좋고 손 움직이니까 좋고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항상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에너지가 솟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상도 말로 말짱 도루묵이, 말짱 꽝이.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서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아까 저런 상황에서도 딱 긍정적으로 돌이켜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살면 미래가 좋아집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뭐 처벌이나 뭐 이런 걸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벌을 주기도 그런 큰 벌을 주기 싫고 뭐 친구들과 관계를 좀 호전시키고 싶었는데 그 큰 벌을 준다고 하십니다. 일단 생각해 본다고 하고 일단 하룻밤을 지낸다고 했습니다.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벌을 줄까요? 아니면 벌을 주지 않고 노력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할까요? 뭐라고 했는데 친구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한테? 그걸 얘기를 해야 뭐 이건 벌을 줘야 될 일인지 그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될 일인지. 전부터 저를 좀 따돌리고 좀 그랬었어요. 어떻게 따돌렸어? 그냥 좀 소외시키듯이. 어떻게 소외시키냐? 소외시키는 어떻게? 뭐 저끼리 밥 먹었다, 저끼리 뭐 놀러 갔다, 뭐 그런 거요? 예, 뭐 그런 거요. 그건 뭐 나쁜 짓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뭐 하면서
기분 나쁜 거나 뭐 이렇게 기분 나쁜 행동 같은 어떻게 했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그냥 애들이 그냥 막 하면서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때리고 아니면 뭐 하면서 계속 언어로 제가 싫어하는 얘기나 뭐 이런 걸 그래 계속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툭툭 치고 때린 게 어느 정도냐? 그냥 툭 친전 용냐? 뺨때기를 때려가지고 뭐 터졌느냐? 이게 차이지. 쓸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글쎄, 그래가 다쳤냐 이 말이야.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 그 정도면 문제 안 돼. 기분 나쁘면 니도 한 대 쳐버리면 돼. 다치지 않도록 니도 쳐야 돼. 또 그리고 애들이 많이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고 계속 놀리고 그리고 뭐라고 놀렸는데? 예를 들어 얘기해봐. 놀리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놀렸냐? 뭐 외모에 대해서나 뭐 외모 어떤데? 뭐라고 했는데? 살쪘다고 아? 살 쪘잖아. 살찐 거 살쪘다는데 뭐 살찐 거 좋아. 어릴 때는 살찌르기 살이 통통해지는 거 좋아. 할머니가 네 삐쩍 말른 거 좋아하겠어? 네 살찐 거 좋아하겠어? 어?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너 보면 통통한 거 좋아해. 괜찮아 그거. 살찐 거 살쪘다는데 뭐 어때? 그거는 놀리는 거 아니야. 또 뭐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밖에 없어. 그래. 그 문제 없어. 그런 거 갖고 뭐 그거 갖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씩 웃고 말아야 돼. 살쪘다 하면 네가 진짜 내가 보기에 뭐 살찐 축에 안 들어간다. 젊은 애 때는 그 정도는 통통해야지. 그래야 보기 좋지.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뭐 살쪘다 그래도 삐삐한 지가 문제지 살찐 내가 문제가 아니야. 살쪘다 그럼 살쪘다. 아이고 니는 얼마나 먹을 게 없어 그래 삐삐하게 사냐 이러면 되지. 너희 집 못 사니? 얼마나 못 먹으면 네가 그래 삐삐하니? 이렇게 또 넋을 좋게 얘기해. 그러지. 그러고 정말 내가 뚱뚱하다 이럴 정도로 과체중이다 하면 걔들 말이 맞으니까 좀 줄여야 될까 안 줄여야 될까? 줄여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너 과체중 정도 아니야. 알았지? 그거 갖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 네. 그 통통한 게 좋지 삐삐한 게 뭐가 좋아. 그리고 그런 말에 기를 필요 없고 저끼리 놀면 니는 공부하면 되지 뭐. 저끼리 논다고 돌아다니면 나는 공부하면 내 성적 올라가고 좋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문제는 여기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네가 그걸 자꾸 신경을 쓰고 걔들하고 친하려고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걔들한테 친하려고 자꾸 이러면 네가 지금 기가 딸려가 끌려다니잖아. 그지? 그러면 애들이 더 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데 덤덤해야 돼. 네가 이제 오늘부터 좀 어렵긴 하지만은 덤덤해서 뭐 뚱뚱하다 그래도 쏙 웃고 그냥 꼭 대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꼭 대꾸를 한다면 삐쩍 말린 게 니는 그래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 저끼리 몰려가서 뭐 놀면 그거만 좋아가 나도 끼까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럼 난 책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좀 담담하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들이 와서 얘기해. 알았어? 그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나 하면 놀리기는 했어. 제가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처벌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봐. 네. 알았지? 네.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그냥 5명이 너를 왕따시키면 네가 5명을 왕따시켜버려. 알았어? 네.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왕따시켜줘서 너는 공부 열심히 결과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거기에 막 끼려고 이렇게 비겁하게 막 뭐 사줘가면서 이러면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덤덤하게 뭐 그냥 너끼리 놀아라 이러고 그렇게 좀 지내봐. 대담하게. 나중에 또 고민이 더 있으면 다시 상담해봐. 이 정도는 괜찮아. 알았지? 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엄마야.
옆에 앉은 사람 여자가 엄마야. 아이고. 엄마 말 들으면 안 되겠다 보니. 별일 아닌데 엄마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엄마가 이래 말해주는데 말해라. 아이고. 엄마가 딱 얘기 들어보고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막 놀 때 애들 놀 때는 툭툭 치고 그냥 뭐 싸움 다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딱 말해줘야지. 알았지 엄마? 네,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그냥 제 딴에는 생각한 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제 주관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고 원래 성격이 조금 그냥 유순한 성격이어서 웬만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생각을 들으면 거의 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 주관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끌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막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갈등이 있으면 저는 A와 B가 싸워서 뭔가 핀트가 안 맞아서 싸우면 A 말을 들으면 A도 이해가 되고 B 말을 들으면 B도 이해가 되는데 A와 B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저한테 계속 B는 막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A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러면 A랑 얘기할 때는 A 편을 들어주고 B랑 얘기할 때는 B 편을 들어주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이간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조금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인지 여쭈고 싶어서 네, 질문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오해하면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돼. 됐어. 가만히 있으면 돼. 아까 그 편 들어주라는 건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이간질 시키는 것 같잖아. 그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쉬워. 근데 뭘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고 그랬어. 고민을 하고 그래. 그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 고민을 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다는 게 뭐냐? 그래도 친구니까 뭐라 하면 들어는 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돼. 들어는 줘요. 그래 이놈이 와서 말하면 들어주고 알겠다 그랬구나 그래 그놈이 나쁘다 이러면 편드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저 A가 B를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A 말을 따라가 B를 나쁘다고 말해도 안 되고 A한테 야 이만 그건 네가 나쁘다 B를 이해해라 이래도 안 돼. 그러면 A가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네가 A 편 들어가 B를 욕해주면 A는 좋아할지 몰라도 B가 나중에 그 얘기 들으면 섭섭하나 안 섭섭하나? 섭섭하지. 그러면 이간시킨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만 줘. 근데 친구지간에 나는 너희 둘이 싸우는데 끼기 싫다 안 들을래 이러면 그건 친구의 의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뭐 한다? 들어만 준다. 네. 들어만 주지 해결하려고는 하면 안 돼. 그냥 알았다.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네. 네가 그래 힘들었겠다. 이러니까 B가 또 얘기하면 그랬나. 알겠다. 아이고 네 힘들었겠다. A나 B는 욕한 적이 있나 없나? 없죠. 편든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 들어는 줬나 안 들어줬나? 들어는 친구의 의리로 들어는 줬지. 네. 뭐 편도 안 들었어. 그래 들어만 주면 되지. 그거는 막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내라도 들어줘야 돼.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 해결한다는 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자기 아직 그럴 능력도 안 돼. 그거 어지간한 나도 그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들어만 주는 게 상담의 가장 90%는 들어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스님은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스님은 해결해 주는 바가 없어. 그냥 들어주고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그래. 그럼 지가 아까 지가 다 해결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 착각은 뭐냐? 지가 해결해놓고 스님이 해결해 준 것 같은 착각을 해서 내가 인사를 많이 듣지.
뭐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나도 가만 놔두지. 응. 근데 내가 어떻게 해라 해결했으면 되는데 별일 아니잖아 이래 얘기하다고 별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일 아니네요 그랬잖아. 네. 근데 해결해 줬나? 내가 그냥 별일 아닌 줄 알았지. 네. 그러니까 너는 그것까지 하면 안 되고 그냥 들어만 주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얼마나 좋아. 이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저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엄마 아빠 싸울 때도 엄마가 뭐라고 엄마 알겠다 아빠가 뭐라고 알겠다. 왜 죽어 두 부부 싸우는데 네가 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엄마 편 들면 네가 아버지를 욕하면 불효막심한 놈이잖아. 네가 아빠 편 들면 그리고 엄마를 욕하면 니도 또 불효막심한 놈이야. 해결도 못하고 니 나쁜 놈이 돼. 그러니까 들어만 주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받아주고. 아시겠어요? 네. 해결은 못해. 왜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죽어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들어는 주되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라. 들어만 주면 저끼리 또 해결할 수도 있어. 스님이 이렇게 들어주고 물어주고 이러면 지가 알아서 해결하듯이. 근데 예를 들면 질문자가 남편을 미워할 때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누가 편할까? 남편이 좋을까? 그래서 보통 잘못 보면 또 남자 편 들어주네 이래. 스님 뭐 때문에 편 들겠어? 스님 뭐 때문에 두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을 편 들겠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편 들겠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라고 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잘 한번 봐. 그 왜 남자 편만 드는데 남자들이 좋아 안 하고 전부 여자들만 좋아할까? 그건 또 무슨 이유야?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스님이 공개적으로 그래도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남자 편만 들고 여자 보고 맨날 숙이라 그런다고 그 비판 기사를 쓴 거 봤어요? 몇 페이지 비판 기사를 썼어. 그래도 뭐 그래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나처럼 안 살면 되지. 내가 또 살지 마라 그러면 또 스님 혼자라고 남도 혼자 살아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차피 살 바에야 갈등 일으키고 사는 게 낫나 안 일으키고 사는 게 낫나? 그래. 그럼 안 일으키고 살려면 이러면 된다 이 얘기야. 스님이 남자 편 들어준다가 남자가 뭐 여자가 바뀌나 남자가 바뀌나. 내가 여자 편 들어준다고 남자가 바뀌나? 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편 들어준다고 바뀌겠어. 그러나 난 늘 질문자 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의 편이라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언을 해준다. 이런 얘기. 질문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담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주지 자기가 해결해 주려면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어. 인생은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도와주니까 사람들 고맙다. 그거는 내가 그냥 약간 그냥 조언을 했더니 자기가 깨달아서 그래. 만약에 내가 해결해 준다면 모든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 저 사람이 내가 해결해 줬다 그럼 안 된 사람은 스님 해결을 못 해준 거 아니야. 내가 못 되면 그 남의 인생에 덤태기를 내가 써야 돼. 그래서 나는 고맙다 그래도 나는 해결해 준 바가 없다 이리 주장하는 이유는 해결 안 된 사람에 대한 나의 방어야.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제3자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무리 친한 부모라도 형제라도 그래.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최고로 친구에 대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우정이고 예의고 그래.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드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 떨려요? 나만 보고 얘기해요. 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입니다. 제가 질문해 드릴 내용은 친구들이 장난을 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이구나 하면 되죠 뭐. 그거 뭐 어렵다고 그래요.
장난인 거는 아는데 저는 상처를 받고 제가 상처받은 걸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난이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제가 싫어하는 행동, 말을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하지 마라 그런데 걔들이 내 말 들어야 안 듣지. 걔들이 착한 애들이에요,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착한 애들인 건 아는데 착한 애들인데 왜 장난을 치겠어? 장난을 치는 거 보면 장난꾸러기지. 뭐라고 해요, 주로 그냥 웃어서 넘기거나 아니 뭐라고 해서 상처를 입느냐고요. 막 못생겼다고 하거나. 네. 자기가 거울 한번 보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 거의 보는데 전 예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거울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걔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몰라요. 근데 전 그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받는 걔들의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넌 눈이 삐꾸나 이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눈이 삐꾸나. 그래, 넌 눈이 삐꾸나. 다시 봐, 다시 자세히 봐.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나도 장난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네. 또 얘기해봐요. 내가 다 가르쳐줄게. 네. 또 뭐라고 하는데 막 키 작다고 하거나. 키가 작다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작으면 옷감도 적게 들죠.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옛날에는 덩치가 큰 게 유리했습니다.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큰 버스도 작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잖아, 그죠? 네. 포크레인도 사람이 운전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은 덩치가 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기계가 안 나왔으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세니까 유리하잖아, 그죠? 네. 덩치가 크고.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남녀의 일, 여자 일, 남자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힘이 꼭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술만 익히면, 단추만 누를 줄 알면 큰 포크레인도 움직이고, 큰 버스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치 작은 거는 옛날, 아주 무지한 시대, 그럴 때 생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큰 게 좋다. 아시겠어요? 네. 걔들은 시대를 바뀐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구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또 네. 실제로 스님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막 뚱뚱하다고 하거나. 뚱뚱하다고. 한번 봐요. 저 정도면 뚱뚱해요. 아니. 아주 좋아요. 체력이 그 정도면. 네,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를 볼 때 스님 얼굴을 보고 스님이 약간 체중이 빠지면 실제로는 더 건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얼굴이 안 좋다. 이렇게 살이 빠지면 얼굴이 안 좋다 그러고 약간 살이 붙더라도 통통하면 뭐라 한다. 아이고 얼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주 좋은 얼굴이야. 네. 체력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 미가 요즘은 이렇게 볼거리, 그러니까 구경 위주의 미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빼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용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는 빼빼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좀 퉁퉁해야 뭐라 그래요? 부잣집 만면일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렇죠. 양귀비, 우리 역사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양귀비잖아. 그죠? 네. 양귀비가 통통할까 삐쩍 말랐을까? 통통해요.
그래, 자기같이 통통해. 그래서 그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예 음식을 못 먹고 기하선상에 가면 빼빼질까? 물만 먹어도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체격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루에 뭐 5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조금 먹어도 체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신체가 좋은 사람이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어서 살이 안 찌면 체질이 나쁜 사람이 속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금방 뛰면 야단 맞아요. 살 빠진다고. 30분간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런 시대인데 요즘 이제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 먹고도 살이 안 찌면 그걸 뭐다?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기계에 비유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체질이에요. 연료는 많이 들고 차가 별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이 내연기관이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기관에 속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통통하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건강을 해칠 만큼 뚱뚱해진다. 그럼 자기는 뭘 하면 된다? 음식을 조금 덜 먹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건 자기가 음식을 덜 먹는다고 빼빼지지는 않아요. 기본 체격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어떤 신체 모델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에도 그건 체격 문제야, 체질 문제야. 내 체질, 나는 아주 연료율이 높은 체질이야. 이렇게 하지, 거기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네, 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뭐라고?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어. 공부하려고 하니까 또 힘이 들고 막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에이, 옛날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요즘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스님이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스님도 요즘은 내가 아는 지식이 별로 효용이 없어요. 이유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 그 자기 검색할 줄은 아나 모르나? 알아요. 알면 됐어. 그래서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아는 거 자랑하면, 그 지금은 아직 이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 그죠? 네. 자기 머리에서 많이 기억을 해서 시험을 치는 그 수준은 지금부터 100년 이전에 생긴 문화. 기술을 익히면 살기가 편해지고, 산업화 시대에 지식이 있으면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켜요. 지식을 쌓게 하고 뭐다? 기술을 익히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사회에서는 중산층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한국에 전부 중산층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왜?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화가 나오면서 이런 지식은 이제 필요가 별로 없어요. 검색하면 다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은 로봇가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참 옛날에 주상 갖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데 요즘은 터치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돈도 내주고 쎄 가지고 내주고 받고 이런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한단 말이에요. 현금 지급기에서 바로 하고 인터넷 뱅킹을 바로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뱅킹을.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필요 없어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앞으로, 그러니까 질문자가 살 시대에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 옛날식으로 테스트해가 성적이 뭐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조선시대 한문을 많이 알고 시를 잘 써서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나 걸린 사람이 지금 산업화 시대에 오면 그거 과거 급제한 사람이 지금도 잘 살까? 아니요. 아니겠지.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별 효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도 학교 성적, 지금 같은 시스템의 학교 성적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농땡이 치고 놀아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라면 끓이면 그 사람보다 더 잘 끓일 수 있어요? 못 끓여요? 다른 애들보다. 잘 그래요. 그래. 그런 식으로 작은 생활적인 것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미래 사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 다 해결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부형이나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키가 적다, 뚱뚱하다, 뭐 공부 못한다 이래 너무 기죽이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너무 사실은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길을 죽여요. 그러니까 키 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반에 있을 때는 선반 물건 내리는데 키가 큰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지게차가 있어가 다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힘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필요가 없고 지식은 앞으로 검색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살래요? 과거 회귀적으로 살래요? 말이야. 제가 스님 행복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건 정말 소중한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스님께서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친구랑 같이 스님의 행복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행복을 공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에 그 친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2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처음 시작하려다 보니까 일단 두렵고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40대 중반의 나이는 더한 것 같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평소에 성품이 강건하고 대범한 사람인데도 지금은 아주 그 부담감이 아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지만 저의 부족함으로는 그게 다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께서라면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 길 달려왔습니다. 뵈러. 자기는 어떤 네네.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일단 너는 성실한 아이니까 일단 그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냐,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말들도 다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으나 그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이상 네. 뭘 더 해주고 싶은데? 그 이상 그 이상은 좀 자신 있게 첫 발을 내디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만큼 했잖아. 네네네. 근데 근데 뭘 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도움을 줘?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자기도 해주시면 모른다며. 더 이상은 모른다며. 또 얘기해도 안 듣는다며. 듣긴 듣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 친구하고 오래 지내서 그 친구를 잘 아는데도 그 친구 설득을 못 하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을. 그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 같으면 자기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 신경 꺼. 남의 일에 신경 꺼.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신경 끄고 그냥 그 친구하고 걱정을 하면 같이 들어주고 그저 밥 같이 먹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자기한테 안 맞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하면 그냥 자기가 지켜봐 알아서 주는- 살겠지. 지켜봐 주는데 예. 네. 산에 토끼가 나한테 묻고 살아요? 지가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요. 그럼 산에 다람쥐는? 알아서 살. 선생님 제가 저 나무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고 올라가나? 지가 알아서 올라가나? 그러면 다람쥐도 토끼도 지가 알아서 사는데 자기 똑똑한 친구가 왜 자꾸 물어봐야 되고 스님이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지 알아서 살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람쥐가 나한테 와서 설령 묻는다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산에 가면서 다람쥐 보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닌 이래라 니는 이래라 이래면 안 하잖아. 그럼 길 가는 사람 다니면서 내가 너 관상보에 너는 문제다 너는 뭐가 문제다 너는 곧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게 뭐 다람쥐가 그날 도토리를 줬든 못 줬든 그게 크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듯이 뭐 결혼을 하든 이혼하든 그게 크게 보면 이 세상 70억 인구 사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해요. 작게 보면 그게 굉장한 일이지만은 크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 친구 잘 사니까 지금도 자기가 조언 안 해줘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왜 새삼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꺼라. 네. 아니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법륜스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고 같이 얘기해본 적. 나는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물을 때만 대답하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본인이 나한테 물었으니까 본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신경 꺼. 이렇게. 그 친구 와서 또 물으면 내가 들어보고 얘기하겠죠. 그 친구는 나한테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한테는 할 말이 없고 자기가 나한테 물었으니까 자기한테 할 말은 신경 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은 등산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다람쥐 걱정, 개구리 걱정. 차 타고 가면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나오지 마라 니가 나오면 차에 치여 죽는다. 이런 걱정 다 해야 되고 올챙이 보면 아이고 여기 곧 있으면 물 마르면 그거 다 죽는데 저쪽으로 빨리 옮겨라. 이런 걱정 다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사업 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만 올챙이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으면 아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면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럼 네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기한테 물을 때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미리 걱정해가 간섭하는 건 안 좋아. 그거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돼. 스님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제 나이 이제 60인데요. 1000명을 안다는 나이도 벌써 지났고 이제 귀도 순해진다는 나이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네. 특히 정치적인 견해가 제 친구들하고 좀 다른데요. 네. 너무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도. 그러니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말려들게 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요. 경상도 말로 새 TV 날아가는 소리를 버젓이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노라면 머리가 띵해지고 얼굴은 붉어지고 바로 전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격렬하게 한바탕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참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가끔 참아도 봤는데 그러면 또 속이 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저도 좀 속이 편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하는 어떤 얘기를 예.
남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속이 디비지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죠. 있지. 예, 예. 그럼 북한 사람 또 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눈이 뒤집히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예, 있겠죠. 남한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미국 타령하잖아. 예, 예. 미국이 싫어한다. 미국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북한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저건 저체 독립된 나라가 저게 식민지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예. 또 우리는 북한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저게 밥도 못 먹는 게 저게 무슨 저래 뭐 잘났다고 저래 큰 소리 치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이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그러면 북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를 든다면 일제 시대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해방된 지가 이제 70년이 이제 조금 넘었잖아요. 그럼 80된 사람은 일제 시대 때 해방되기 전에 한 4-5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자가 아버지가 일본 검찰청의 검사였다. 그럼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았겠지. 살았죠. 예. 잘 살고 막 부자로 잘 살았는데 해방이 또 되니까 아버지는 잡혀가고 재산 몰수되고 그래가 자기는 그냥 전쟁 날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든 거는 자기 아버지가 뭐 친일을 했니 이런 거는 기억이 없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집안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아버지 잡아가고 전세상 뺏었다. 이게 지금 머리에 꽉 박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 막 북한이라 그러면 공산당이라 그러면 치를 떨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처럼 그게 꼴통이다 뭐다 이래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 친구들은 그런 경험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래 빙긋이 웃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빙긋이 부처님부터 웃어. 그럼 반드시 말한다. 내 말이 가짜냐? 왜 웃냐?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웃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웃는다.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만갈래 천갈래 만갈래를 할 수 있다더니 진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 아니 우리가 독립된 나라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결정을 한 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예를 든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천갈래 만갈래 생각을 한다는 정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오늘 하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역사적이 됐든 사실이 됐든 현재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책에 있으면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한사군이 무슨 한반도에 황해도에 대방군이 있고 이런 거는 어느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 중국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책은 없어지고 중국 책은 남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하면 누 말이 맞다. 중국 사람 말이 맞지. 객관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근데 책에 옛날 기록을 할 때 누가 기록을 했다? 중국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객관적이라 그래? 그래 학자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학자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우리 기록이 없고 저쪽은 기록이 남았어.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된단 말이야. 학자가 이게 지금 실증주의로 하니까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을 일부러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역사는 다 없어지고 우리 역사를 중국 사람 기록에 있어. 그럼 중국 사람은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처럼 기록할까? 변방의 어떤 나라 얘기처럼 기록할까? 변방의 어떤 나라처럼 기록하겠지. 그럼 그걸 다 모아가 우리 역사를 복원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방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왜곡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자료를 그렇게 모아가 만드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스님 말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를테면 1950년도에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런 건 네.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것만 객관적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사실조차도 그런 어떤 사실, 한국에 전쟁이 없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가 쳐내려 왔느냐, 이게 이제 견해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얘기를 좀 진행하다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서 계속 진행을 안 시키는 게 낫겠네요. 계속 시키는 게 낫지. 계속요? 그래, 지가 성질이 나가들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옳다 그러다는 것을 너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기독교가 옳고 불교가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그럼 다른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다른 걸 인정하는 게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옳다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구나.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뭐라고? 존중은 확 받드는 게 존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존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한다. 네가 어떻게 스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스님이든 누구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하면 들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저주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목을 딱 쥐고 캑캑캑 하면 숨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건 하나의 대응이지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서로 다른데 내가 살고 싶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남을 죽일 권리는 없다. 내가 신앙을 믿을 권리는 있지만 남에게 신앙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내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내가 너 좋아하는데 상대가 싫다는데도 내가 깨닫는 거는 나는 좋지만은 상대는 괴롭잖아. 그럼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됐다가 아니라 권리가 없다. 우리가 그걸 정한 거예요. 깨닫는다고 무슨 큰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대를 괴롭히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누구나 다 살 권리가 있는데 네 살자고 남 죽이면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남을 손해 끼칠 권리는 없다.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괴롭힐 권리는 없다. 말로도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먹는 건 네 자유지만 먹고 취해가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래서 죽이거나 때리지 마라. 훔치거나 뺏지 마라. 성추행, 성폭행하지 마라. 거짓말, 욕설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요 5가지 기본은 인간이라면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100% 절대적이지 않은 거 아니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가 있다. 다수가 동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거는 인정해야 되고 신앙이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되고 취미가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집착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 한데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좋다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다는 걸. 근데 내가 좋다고 남을 깨닫는 거는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내가 강아지로 화장하는데 남한테 괴로움을 주나 안 주나? 안 주니까 그건 쥐 하고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 내가 같으면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아이들도 없겠지만은 가난한 아이는 자기는 관심 없고 그 어떤 사람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인도 같은 데 가서 우는 건 하나도 안 불쌍하고 개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는 막 눈물을 흘리고 내 아는 사람 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큰 문제잖아. 우리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보통이잖아. 그죠? 우리가 성적 성애는 이성애가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인데 남자는 아무리 봐도 아무런 성애가 없고 여자를 봤을 때 성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걸 완전히 미친놈이라 그러고 난리를 피우잖아.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자연의 현상은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가 좋다가 아니라 그 현상이 있다면 현상은 인정해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움이다.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부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째가 이런 아들을 낳았나. 그럼 장애가 죄의 값이란 뜻 아니야. 장애가 죄의 값이에요? 아니요. 그게 옛날에 다 잘못된 생각. 장애는 그냥 불편할 뿐이지 어떤 죄의 값이 아니에요. 불편한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하면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다 뭐 자기가 좀 나쁘면 다 이걸 음징으로 봤어.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건 뭐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를 차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장애를 차별하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하고 성별이 다를 뿐이지 그건 어떤 죄의 과보가 아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그랬나 아까 저처럼 그건 내가 살기가 어렵고 그때 어리석어 가지고 애를 좀 시댁에 맡겨놨을 뿐이지 잘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죄는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애가 그게 불만이라면 아이고 미안타 엄마가 그때 어리석어서 그랬다. 엄마가 그때 막 형편이 안 돼가 그랬다. 미안타 이러면 되지. 그걸 무슨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는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갈거나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자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죄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감옥 가고 싶은지 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가 좀 경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분석하면. 그러나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그런 걸. 네,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금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친구 3명에 관한 일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여기 나왔습니다. 편의상 친구 A, B, C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일 저희 고민의 가장 큰 원인은 친구 A라는 사람인데 친구가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 A는 큰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돼서 가깝게 된 사이인데 최근에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자기한테 고민이 있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은 게 제가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 B라는 친구를 2년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최근에 고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받아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민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흔한 연애사 상담 이러니 하고 그냥 친구 B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다독거리며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친구 B는 제가 최근에 다른 친구 C라는 사람하고 소개팅을 시켜줘서 너무 되게 관계가 잘 발전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결혼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서로 가깝게 된 사이인데 저는 친구 A가 이런 점을 알게 되면은 빨리 극복을 하고 다른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친구 A가 그때서부터 좀 굉장히 친구 B라는 사람한테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연애사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친구 B라는 사람의 이런 이어지지 못한 인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 소심하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 그 A 성격상 계속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그게 너무 이렇게 골마 터지고 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삶이 좀 이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A는 현재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제가 타지에 있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조금 심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혹여나 친구 B나 C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좀 다그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잘 다독여 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친구에게 안 사실인데 몇 달 전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친구 A도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친구 B와 C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을 돌리고 좀 희망을 갖고 친구 B라는 사람 말고도 다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좀 삶에는 다른 희망이 있다는 걸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데 도저히 저로서는 좀 제 말을 듣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도 돼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까 친구 A는 그 말을 부모님한테 하면 이제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자기는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말과 이런 거를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가 스님 입장이라면은 친구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 친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돌아가서 매일 아침에 108배절하면서 부처님 이제 다시는 내가 남의 인생에 간섭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참여를 해야 돼. 그렇게 108배 절만에 거긴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그렇게 자꾸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방 떨면 안 돼. 지금도 또 내가 뭐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일이 더 악화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딱 끊어. 완전히 딱 절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 전화 오면 그래 잘 있었니 이러고 그 얘기는 하더라도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죽는다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지 죽으면 되나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뭐 잘난 척하고 뭐 교훈을 주고 뭐 격려를 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자기도 자기 인생 왜 사는지 모르면서 뭘 자기가 벌써 남의 인생에 감나라 판나라 그래. 딱 끊어야 돼. 너 이제 그거를 버릇이면 앞으로 계속 남의 인생에 네가 휘말려 들게 돼. 이번을 계기로 해가 큰 경험을 하다 내가 더 이상 남의 인생에 간섭을 안 해야 되겠다.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러면 큰 경험이 될 거고 이 버릇 못 고치면 이제 휘말려 들어. 그러니까 집에 전화하니 뭐하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 여기서 손 떼야 돼. 안 그러면 너 이제 휘말려 들어.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하면 가서 참가해주고 이 정도로 딱 마음을 끊고 하되 더 이상 관여는 하지 마. 그러려면 잘 안 돼. 자기 업식이 있어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아침이나 꼭 100일간 기도하면서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제가 여기저기 덤방대고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야 돼. 답이 뭔지도 생각도 하지 마. 몰라서 딱 끊어.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 오면 그냥 반갑게 받아주고 끊어야 돼.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해주겠다는 생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 공정사회 이루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통일한국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의 희망이 되어 환경 보호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구의 주인이 되어 환경 보호하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 통일하고 사회의 주인이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고 가족의 주인이 되어 화목하게 만들고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지구적인 관점에서 나의 문제에서 지구적인 관점으로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볼 때 내가 좀 더 대인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자기만 딱 정신 차리면 일단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 배웠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자기만 정신 차리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똑바로 살면 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데 좀 더 평화롭도록, 즉 전쟁은 적어도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이런 거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가 지금 너무 이렇게 탈출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열어가야 되고 이 젊은 학생들에게도 좀 더 아이들이 어릴 땐 뛰놀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놓거나 엄마같이 성질대로 애들한테 다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지가 못해. 한국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지가 못해. 그래서 다 이게 크면 다 정신적인 질환이 돼요. 잘 먹고 잘 입어도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뭘 먹이고 뭘 입히고 학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따뜻하게 아이들 3살까지는 꼭 업고 다니고 가까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모범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신이니까 남편이 뭐 아무리 행패를 피워도 딱 보호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 정성을 먹고 자라는 거 엄마의 정성과 은혜를 먹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옛날에는 막 7명, 8명 낳아도 다 잘 자란 이유는 먹이고 입히는 건 몰라도 다 잘 자란 이유는 엄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은 다 지 살궁리 잡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사랑을 엄마의 희생을 못 먹어 놓으니까 정신적으로 다 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지금 돈에 미쳐가지고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살면 불행해집니다. 공부 안 해도 기도하면 좋은 데 간다 그러고 놀아도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이런 허황된 얘기는 이제 그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과 우리 사회를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막 조급해가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수행도. 자전거 타라 하면 10번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타지는데 막 한두 번 만에 타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어렵죠. 좋은 일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산다는 게 산에 사는 다람쥐 한 마리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푸근한 마음으로,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삶이 행복해지고 세상에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